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5일 동안의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일상으로 돌아온 한 주였습니다. 이렇지만 아직도 명절 연휴의 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 계실 테죠. 음식 장만하느랴, 친척들에게 대접하랴, 허리 한번 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장시간 운전하느라 정말 허리 아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명절 연휴가 지나면 병원에는 허리 통증,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 연휴에 차례 준비로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아니면 무거운 상을 들거나 하면서 삐끗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최경보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척추 질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명절 연휴가 되면은 그 수가 훨씬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같은 질환은 아닐 거잖아요. 네.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 흔히 아시는 것처럼 디스크를 잘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흔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척추 질환에는 디스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척추 디스크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요. 척추뼈가 어긋나서 앞쪽으로 이렇게 위에 뼈가 미끄러지는 이런 질환도 있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척추 신경 뒤쪽에 인대나 또는 뼈가 자라나서 앞쪽 신경을 눌러서 이렇게 허리 증상이나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신경 앞쪽에서 뒤쪽으로 인대가 자라나서 주로 목에 발생하는 후종인대 골화증 등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디스크부터 전방전이증, 협착증,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까지 굉장히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질환들이 척추에 생기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근본적인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잘못된 자세라든지 또는 올바르지 못한 이런 생활 습관인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실리는 무게인데요. 우리가 가령 똑바로 서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무게가 약 100이라고 쳤을 때 네.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또는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 약 2배 가까운 허리에 무게가 실리고요. 특히 앉아서 허리를 굽힌다든지 또는 허리를 선체로 숙여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정상에 비해서 약 3배의 무게가 허리에 실립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오는 자세를 계속 취하다 보면은 퇴행성 디스크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 원인이 뭔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거나 네. 또는 허리나 목을 구부려서 생활하는 이런 잘못된 자세에 기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하중이 가장 클 때가 앉아서 물건을 들 때 하중이 제일 많네요. 특히 가사일 등을 하다 보면요, 허리 통증 호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앞서 자료와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자세 때문에 가사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설날이었는데요. 설날 명절에 우리 주부님들 이렇게 설 제수 음식들 장만한다고 이렇게 일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이제 일을 쪼그려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전도 붙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허리뿐만 아니라 목도 구부려서 일을 하게 되고요.
이게 잠시가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평소에 쓰지 않던 허리 근육을 쓰고 또 인대를 쓰고 이러다 보면은 허리에 무리가 오고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면서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드러눕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듯 척추의 이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 컴퓨터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니터를 우리 눈높이 정도로 네. 올려주는 게 좋고요. 또 사용할 때 이렇게 늘 허리를 구정하게 굽히고 목을 굽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과 등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네.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사이사이에는 스트레칭도 필요하고 또 일어나서 한 번씩은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네. 자, 구부정한 자세는 피하고 항상 허리를 펴고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척추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자, 앞서서 척추 질환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씩 그 증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척추 질환의 가장 대표적이죠. 허리 디스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척추 질환들은 어떤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만 가지고 그 질환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네. 이제 어떤 질환의 경우에 특정 증상만 가지고 이제 이 질환이 어떤 것인지 의심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잘 알려진 디스크 탈출증, 우리가 말하는 요추간판 탈출증인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허리 통증입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뿐만 아니라 엉치라든지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등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심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되면은 이렇게 걷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쩔뚝거리는 이런 자세도 있을 수 있고 더 심하면은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대소변 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허리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 디스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허리를 이렇게 굽힌다든지 이럴 때 또 앉아 있을 때 특징적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통증이 허리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하반신 쪽으로 점점 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40, 50대가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척추관 협착증. 이 경우는 어떤 증상 갖고 있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그 기전 자체가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 주신경이 있고요. 가지신경이 있는데 이 주신경이 내려가는 이 길 자체가 척추관인데요. 뒤쪽에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황색 인대나 또는 척추 관절이 자라나서 앞쪽에 신경을 눌러서 이 허리 통증이나 다리 네.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중에 50m나 또는 100m 정도 이렇게 걸어갔는데 네. 갑자기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막 쥐가 내리는 이런 증상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조금 가다가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쉬면 좀 낫다가 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몇 발짝 못 가서 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리도 발바닥도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고무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걸을 때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무딘 이런 감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밤에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장단지에 쥐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놀라서 깨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걸으면 그 다리 저림이나 요통이 심해진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다른 척추 질환들 어떤 증상들을 갖고 있나요? 네. 척추 불안정증이나 또는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우리 무릎에도 관절이 있는 것처럼 척추에도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만나는 척추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펴고 할 때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척추 관절이 벌어지고 또 어긋나면서 척추 불안정증이 오는데 이런 척추 불안정증이 있다 보면은 이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도 눌리게 돼서 특히 다른 자세보다 오래 누워 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는 이 관절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흔들리면서 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디스크나 또는 척추관 협착증도 동반이 돼가지고 이 증상이 심한데요. 네. 특히 이렇게 환자가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또는 누웠다 일어나는 등의 자세 변동이 있다든지 또는 조금만 걸었는데도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심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이런 좀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증상들 들어보니까요. 허리 통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다리에도 통증이 느껴진다 아니면 뭐 다리 저림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들이 지금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다리가 아프면은 보통은 다리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왜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걸까요? 네, 환자분들 중에서도 병원에 오셔서 다리가 아프고 한데 왜 허리 쪽으로 검사를 합니까? 네.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은 다리 쪽으로 먼저 검사를 해보고 계속 이 원인이 없어서 이렇게 병원 오셔서 허리 쪽으로 검사를 하는데 가장 많은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척추신경의 구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척추신경이 뇌에서부터 목을 거쳐서 허리로 내려오는데요. 주신경이 있고 양쪽으로 대칭으로 가지신경이 있어요. 네. 이 가지신경들은 각각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엉덩이를 거쳐서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등,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허리 쪽에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을 누르면 이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어떤 분들은 허벅지가 당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종아리가 쥐가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아픈데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마비가 온다든지 또는 소변 보고 대변 보는 이런 관략근에 작용해서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통뿐만 아니라 다리가 지속적으로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 혹은 통증이 이어진다면 허리 통증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예, 허리 엉치 위에 뇌가 가운데, 뇌가, 묶으리면은 아프고 그래요. 어머니 다리가 저리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예, 다리가 이제 좀 저리고, 제가 이거 다리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리가 잘 움직이고 하는데 아무래도 꺾으려고 노력을 네. 해도 다리가 좀 염증이 있어가 새로 재수술을 예. 하고 했는데도 아무래도 안 꺾이고 해서 제가 네. 그래 걱정이 돼가. 어머니 허리가 이렇게 아프신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예, 검사를 해보니까 협착증이라고 예, 하시던데. 협착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예. 예, 그런 게 이제 안 꼬꾸리고 이래 뜨신데 이래 붙이면 시원하게 좋고. 예예. 예, 그냥 이래 꾸꾸리면 좀 안 좋고 그래요. 좀 아프시고.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협착증이 있는데 협착증 자체는 허리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렇게 예. 앞으로 숙이고 하면은 예. 척추 신경이랑 뒤쪽에서 신경이 네. 누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좀 통증이 덜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협착증인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허리가 더 아프냐 굽힐 때 그럴 경우에는 이 앞쪽에서도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 물렁뼈 디스크가 이렇게 퇴행이 오면서 조금 디스크 탈출 정도 동반이 돼 있으면 좀 네.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좀 하셨어요? 허리 아프신 거에 대해서. 신경 치료를 이렇게 간 게 해주더니. 신경 치료를 하셨어요? 예, 해주는데 예. 그때 조금 그렇고 또 며칠 안 있어 또 아파요. 네, 그래서 맞아보고 했지만. 이렇게 보통은 뭐 물리치료랑 약물치료를 하지만은 좀 더 심할 때는 허리에다 얇은 바늘로 해서 신경주에 약을 넣어서 신경의 붓기를 빼고 또 염증을 없애주는 신경치료,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시술을 하면은 또 증상의 호전을 많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주사만 맞았다고 이게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주 걷기 운동이라든지 네. 또는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허리 주위에 이렇게 근육이나 인대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 치료도 좀 병원에서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좀 걷기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좀 증상이 더 호전이 있을 것 같네요. 운동을 하는데 이 다리를 갖다가 아직까지 수술한 지가 2달도 안 됐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게 안 꺾이는 이유가 이 허리에도 지장이 있습니까? 어머니 그거는 무릎을 수술했기 때문에 예. 무릎 주위에 여러 가지 인대나 힘줄들이 있어요. 이런 예. 것들이 좀 경직이 돼 있어서 무릎은 무릎대로 CPM이라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해서 이걸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걷기 운동이 좀 원활해지면 허리도 자연적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날짜가 좀 가면서 다리 가는데도 이 다른 사람 붓고 안 분다 그런데 2달 정도면은 다리가 붓고 옆으로 조금 네, 어머니. 2달 정도면 아직은 이제 좀 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이상 해야 이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허리 통증도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럼 그러면- 이걸 이제 올해 놔두면 안 되고 이제 계속 운동을 해주셔야 그대로 이제 이런 치료를 해야 되네요. 예, 어머니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허리 협착증이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랬는데 MRI 찍고 다 했는데 하면서 뒤에는 주사 맞고 약물 치료하고 예. 효과가 없고 그러고 나서 시술을 한번 했어요. 신경수술. 네. 예. 한번 하고 그러고 또 효과가 없어갖고 지금은 풍선 확장 시술하고 했습니다. 2달 됐어요. 예, 예. 그러고 조금 오르막길도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데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 보통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어머니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그래가 안 되면은 신경성형술이나 또는 그 신경성형술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풍선 확장술을 해가지고 신경길을 넓혀서 하는데요. 보통은 그런 걸 하는 이런 비수술적인 시술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수술을 해야 될 병들을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런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한 2달 정도 됐다면 조금 더 치료 경과를 좀 보셔야 되고요. 이런 시술을 해가지고 신경길을 넓혀놨지만은 또 그 신경이 지배하는 허리나 또는 다리 근육도 단련이 돼야 허리 통증이 없어지고 다리 통증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이런 시술을 하고 나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도수 치료라 그래서 특수 물리 치료를 통해서 허리 심부 근육이나 인대나 또는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런 운동을 해서 한 3, 4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야 이게 결과를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나으시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저린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호전이 없고 더 악화된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여보세요. 네네. 병원에서는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꼭 수술을 안 하고 시술을 갖고 지금 치료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정확한 사진을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병이 이제 어떤 부분이든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충분히 환자분이 회복이 되고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계속 아프게 되면은 그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는 하셔야 되는데 이제 수술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쁘고 피해야 될 것이고 시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수술해야 될 병은 수술을 해서 낫게 해야 되고 시술을 해서 나을 병은 나아야 되는데 만약 시술을 했는데도 본인이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술도 이렇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수술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시면은 한 군데만 아니고 한 적어도 2-3군데 이상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아 진짜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는 수술을 하더라도 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큰 수술이 아니고 가급적인 미세 수술로 그 병변만 정상 조직은 다 보존하면서 병변만 제거하는 그런 선택적인 그런 최소 침습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님. 병원을 몇 군데 더 다녀보시고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과연 수술만이 방법이다라고 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다면은 좀 수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앞서서 이야기한 뭐 여러 가지 증상들, 근데 뭐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이런 거 사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기 마련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아프다고 다 척추 질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고 척추 질환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성 요통이라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허리에 이렇게 긴장이 근육이나 인대 긴장이 가고 또 경직됨으로써 이런 통증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가벼운 침상 안정 이렇게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조금 더 심할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또 물리 치료 이런 것들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들이 3일 이상 이렇게 지속되고 이전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통증이 심해지고 또 이전에 비해서 허리만 아팠는데 이제는 다리까지 저린다 이런 방사통이 있을 경우에는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이 척추 질환, 또 허리 통증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뭐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차별화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가요? 보통 어떤 질환이든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그게 병이 초기인지 또는 중기인지 말기에 따라 다르고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라든지 또는 뭐 일하는 이런 사회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초기나 중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주사 치료를 먼저 하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 척추 질환에서 요즘은 경막외관 긴경 성형술이나 또는 뭐 디스크일 경우에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이라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탈출된 디스크만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미세 시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이제는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적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이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보통 우리 허리 아프신 분들, 척추 질환자 약 95% 정도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있는데요. 그 치료 중에는 이제 요즘은 이전에는 나머지 5%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전에는 수술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광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써 수술을 안 하고 조그만 카테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척추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급속하게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초기에 자기가 병이 있을 때 정확한 네.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 가지고 병이 더 커지는 걸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그걸 방치가 더 나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 큰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초래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모든 병이 이 조기 검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척추 역시 이 조기 검진,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의심되는 증상들 때문에 병원을 찾으면 어느 검사를 받아야지 좀 확정적인 진단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네, 우리가 흔히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환자분의 증상을 물어봐요. 그럼 네. 병력 정치를 하고 또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보고 허리를 움직여보는 이런 신경학적인 검사를 하는데요. 그런 검사상에서 척추 질환이 의심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방사선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을 검사하는 이런 검사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촬영인 엑스레이가 있고요. 좀 더 정밀하게 신경이나 디스크를 보는 CT나 MRI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뼈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봤을 때 허리가 측만증이 없고 똑바른지, 옆에서 봤을 때 S라인에 곡선이 있고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간격이 잘 유지되는지 네. 이런 척추의 곡선이나 뼈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불안정증이나 척추 전방전이증 또는 척추 분리증 같은 뼈에 문제가 되는 진단은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뼈만 보는 검사다 보니까 디스크나 신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검사가 CT입니다. 골절이라든지 이런 뼈의 단면을 알 수 있고요. 비용이 저렴한 이런 CT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MRI가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MRI는 정확합니다. 가로, 세로로 척추를 단면을 잘라서 보기 때문에 정확하고 우리가 신경이라든지 또는 근육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 찍는 비용들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요. 네. 또 찍는데 한 20-30분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폐쇄 공포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는 MRI 검사가 가장 효과적이란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 MRI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대체 얼마나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우리 허리 쪽에 단면을 이렇게 MRI를 찍어서 세로로 잘라서 옆에서 보는 그림입니다. 세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파열된 허리 디스크입니다. 4번과 5번 사이에 뼈하고 뼈 사이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 있고 네. 디스크가 색깔이 까맣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빨간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만 디스크 덩어리가 뒤로 밀려나와서 뒤쪽에 있는 하얀 부분, 까만 부분, 이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네. 특히 뒤쪽에 이 까맣게 내려오는 부분은 신경 다발이기 때문에 눌려지면은 마비가 있거나 신경 손상이 올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사진은 아주 심한 거고요. 그 옆에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뒤쪽에, 신경 뒤쪽에 있는 인대나 뼈가 자라나서 앞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데요. 신경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유발되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척추 전방전이증은 앞서 말씀드린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뿐만 아니고 척추 불안정증이 동반되는 3종 세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하게 척추가 망가져서 위쪽 뼈가 앞쪽으로 미끌려 내려가게 되고 디스크에 의해서 눌려지고 신경길은 좁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척추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MRI는 필수적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얼마나 정밀한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MRI 검사로 진단을 받게 되면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비수술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막외곽 신경성형술, 흔히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특수 시술을 하는 네. 꼬리뼈 신경성형술이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된 시암이라는 특수 영상 장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요 하는 동안에 이런 영상을 보면서 꼬리뼈 주위에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1mm 얇은 관을 갖다가 척추신경에 병이 있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부분에 조그마한 카테타를 거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바깥쪽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사기로 약물을 안쪽으로 주입을 합니다. 예. 이 약물에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신경이랑 디스크랑 이렇게 유착, 들러붙어요. 그래서 특수 분해 효소가 있어서 이런 붙어있는 신경과 디스크 사이를 유착을 없애주고요. 또 부어있는 신경의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줍니다. 이런 시술은 보통 부분 마취해서 하고 한 15분 정도 시술 시간이 있고 한 번에 여러 군데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허리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도 치료할 수 있고 시술 받고 나서 한 2~3시간 후에 안정 후에는 바로 퇴원하셔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나 중기의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척추질환의 비수술요법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또 다른 비수술적 치료가 있죠? 네.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인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데 꼭 수술은 이렇게 싫고 이렇게 시술로 치료를 하고 싶고 또 빨리 직장에 복귀를 하고 이런 분들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시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열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조그만한 약 0.6cm 정도의 옆구리 쪽에 관을 통해서 디스크 내부로 이렇게 내시경이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 카메라를 보면서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병변 부위를 확대해서 보는데요. 이 내시경 안쪽으로 레이저라든지 또는 미세 집게라든지 또는 고주파 열 응고기 같은 이런 특수 장비들이 있어서 큰 덩어리는 미세 집게로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고요. 네. 남아있는 주위의 찌꺼기 디스크들은 레이저로 열을 가해서 쪼그라뜨리거나 고주파 열 응고기로 이렇게 소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보통 시술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시술도 하고 나서 하루 정도 입원하고 나서는 바로 퇴원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탈출한 이런 젊은 분들에서 좀 더 유용한 이런 시술입니다. 네. 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전방 전이증까지 우리가 흔히 겪는 척추 질환들인데요. 이렇게 모두 척추에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사람마다 증상에 따라 치료법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 척추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죠.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궁금한 점 상담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7개월 전쯤에 수술을 했거든요. 네. 황색인대 골화증하고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수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다리 저림 현상이 심하고 엉덩이 전체도 이렇게 저리거든요. 네.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앉아있으면 양쪽 어깨가 이렇게 눌려서 누워야 될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심합니다. 네. 그 환자분이 수술한 부위가 어느 부위를 수술하셨어요? 네, 이게 1번, 4번 하고요.
허리 쪽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11번 하고 있습니다. 등 쪽에 흉추 10번, 11번, 허리뼈 쪽에 뭐 예, 아래쪽. 황색 인대는 10번, 네. 11번이고 예. 후종 인대는 1번, 4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7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어떤 치료를 주로 하고 계세요? 병원에서? 재활병원에서 예. 치료를 처음에 가서 한 달 정도 했고 예. 그다음에 퇴원했다가 다시 2차례 정도 보름씩 했거든요. 예. 근데 할 때는 조금 호전되는 것 같더니 네네. 집에 오면 또 아프고 그 처음에 좀 더 심한 것 같고 그랬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증상이 어땠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많이 아프고 걷기가 힘들고 마비가 있었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수술 전에는 직장 생활도 했었거든요. 네네. 운전도 했고 예. 오른쪽 다리가 조금 저리는 현상이 있고 조금 절뚝거리는 정도였습니다. 네. 이런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또는 뭐 황색인대 골화증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인대가 이게 부드러운 꼭 라텍스 같은 이런 재질처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이런 것들이 딱딱하게 뼈처럼 굳어서 뒤쪽에서 앞쪽에 신경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뭐 5년, 10년 이상 오랫동안 이렇게 자라나서 누르다 보니까 신경이 보통 디스크처럼 갑자기 터져가지고 신경을 누르면 환자가 한 2, 3일 만에라도 이렇게 너무 아프고 마비가 오니까 빨리 병원에 오게 되는데 네.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천천히 누르다 보니까 신경이 눌려는 지지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좀 아팠다 괜찮다 아팠다 괜찮다 이런 게 반복되다가 그게 몇 년이 지나다가 이제 신경이 원래 크게 절반 이하로 이렇게 눌려지니까 이제 마비가 이제 오고 그렇게 해서 급하게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디스크나 이런 질환들은 빨리 수술을 하면은 빨리 회복이 되고 한 2,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처럼 이렇게 생활이 가능한 반면에 이런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또는 황색인대 골화증처럼 뼈가 자라난 척추관 협착증의 일종인 이런 질환들은 오랫동안 신경이 손상됐다 보니까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또 다리 힘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마비 증상도 있지만 시리고 저리고 불에 댄 것 같고 어떨 때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상 감각 때문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장기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약을 갖다 뉴론틴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약도 드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신경이 부어 있는 그런 가끔씩은 또 붓다가 괜찮다 하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치료를 장기간 하면서 경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몇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온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낫는데도 예, 시간이 좀 필요한 많이 거네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치료법이라든지 다시 병원을 다시 찾아가 봐야 되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허리에 이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식사나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약을 먹는 것도 있겠고 또 허리나 또는 다리 근력을 갖다가 개발해서 그 수술한 부위에 자꾸 무리가 안 가도록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처럼 네. 허리 디스크나 주요 신경에 이렇게 힘이 많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 근육이나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우회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재활 치료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걷기 운동이 좋은 운동인가요? 네, 걷기 운동도 괜찮고요. 본인이 이렇게 허용이 된다면은 수영이라든지 이런 유산소 운동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네요. 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배드민턴을 조금 오래 쳤는데 네. 배드민턴을 해도 되나요? 네, 그 배드민턴은 하지 말아야 할, 피해야 할 피해야 할 운동인가요?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는 편타 운동이고 또 하면서 허리나 또는 등이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인대라든지 이런 데 힘이 많이 가요. 그래서 뭐 특히 이렇게 배드민턴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 허리가 좀 안 좋은 척추 질환 환자분들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피해야 할 그런 질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양쪽이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권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얼른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네. 다리가 제일 허리가 아프더만은 예, 다리 장단지가 예,
재리는데 네. 뜨신 방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 차번 데 가면 재리고 예. 예. 사철다 겨울만 되면 그렇네요. 올겨울에. 네네. 다른 때 평소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농사 일할 때는 괜찮는데. 네. 그 사모님 허리라든지 뭐 골반, 엉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으세요? 원래 허리가 좀 아팠어요. 네네. 아프다가 이제 다리 종아리가 예. 제리에 발바닥까지. 그 혹시 병원에 가셔서 어머니 검사나 또 진단을 받아보셨어요? 예, MRI로 찍었는데. 네네. 그리 뭐십니까? 클리닉. 예. 통증 클리닉. 예. 클리닉. 그거를 예. 한번 받아봤어요. 예. 약을 처방해주래요. 예. 약을 먹어도 그냥 제리고 예. 어머니 MRI 상에서는 뭐 척추관 협착증이나 예,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 지금 어머니가 지금 진단 받고 지금은 특별하게 뭐 다르게 더 치료하시는 건 없으세요? 그 이후로는 뭐 운동 치료를 한다든 병원 가서 약을 계속 먹고 있다든지 한 번씩 통증 주사를 맞는다든지. 통증 주사는 한 번만 받았는데 예. 그 MRI 찍고는 막 가까운 하만에요 병원에서 예 어머니. 예 주사 맞고 막 처방받은 약을 먹고 합니다. 주로 평소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만 날씨가 추울 때만 좀 많이 다리가 저리세요? 예. 제 생각에는 어머니 같은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날씨도 영향을 끼치지만은 주로 걸을 때, 보행할 때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많이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누워 있고 이럴 때 좀 이렇게 따뜻한 이런 열을 가하고 이러면 좀 나은데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면은 이렇게 우리 다리 쪽에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긴장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혈류순환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협착증에 의한 그런 증상도 있지만 또 다리 쪽에 혈류순환, 우리 혈관이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하지정맥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모세혈관이나 이런 부분에 혈류순환이, 미세순환이 안 좋아서 이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따뜻한 열을 가할 때 따뜻해진다는 거는 그런 혈류순환제나 이런 약들도 좀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겨울에는 하지 쪽으로는 좀 따뜻하게 옷을 내복도 입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병 자체가 아주 심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혈류순환제를 좀 어머니 드시고 걷기 운동을 주로 조금 하셔가지고 하지 쪽으로 피가 좀 많이 가도록 그런 도와주는 그런 운동을, 걷기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신다든지 또는 실내 제자리 자전거 그 5분 동안 10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자전거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갖다 자전거에 이렇게 저항을 조금씩 높여가지고 좀 더 뻑뻑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다리로 가는 이렇게 혈류순환이 많아지도록 하는 그런 체계적인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비수술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비수술로 척추 질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앞서 상담 전화에서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네, 수술하면 사실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하는 치료법 좀 부작용이 많은 치료법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기 마련이거든요. 이 좀 수술 방법, 좀 손실이 적은 수술 방법 없을까요? 예. 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수술이라 그러면 의사인 저도 이렇게 무섭고 피하고 싶고 하는데 일반 우리 척추 환자분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피부를 절개를 하고 막 뼈를 드러내고 나사못을 고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조금 손톱만큼만 이렇게 열어서 하는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로 좋아질 수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런 큰 미세 현미경이 의사 머리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수술한 부위를 한 1에서 2cm 손톱만큼만 피부 절개를 해서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신경을 직접 보면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하얗게 가로로 있는 부분이 척추신경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으면서 하얀 부분이 같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우리 척추신경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전신마취로 하지만 한 1시간 정도면은 수술이 끝나고요.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환자가 걷기 시작하고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은 실밥 풀고 퇴원하는데요. 이전처럼 막 근육을 이렇게 박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터진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고요. 그 외에 신경이라든지 주의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정상 조직들은 최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섭고 겁나고 그런 시술은 아닙니다. 네. 다음 날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부담감이 확 줄어들긴 네. 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든 아니면 수술적 치료든 분명히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아프다, 그래도 아프다, 또 아프다. 네. 이렇게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다 재발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 수술하고 이제 한두 달 지났는데 뭐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나 다리가 조금 계속 저림이 남아 있어서 이게 뭐가 재발을 했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은 이 튀어나온 디스크와 안에 남아 있는 잔여 디스크를 레이저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지 이 디스크 자체가 정상일 때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즉 디스크를 제거한 그 빈 공간이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정상 디스크들이 재생이 돼서 또 메꿔져야 되고요. 또 그 디스크는 100% 정상인 디스크에 비해서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근력도 수술하고 약해져 있어서 환자분들이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경이 눌려졌기 때문에 이 신경이 회복되는데도 수술했다고 해서 뭐 며칠 만에 회복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2, 3개월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신경이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디스크에서 다쳤기 때문에 이 다친 것들이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잔여 증상들 조금 시리다든지 저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척추 수술 후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교정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 회복 기간이 긴 만큼 그 기간 동안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럼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관리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통 이렇게 척추 수술하시거나 시술하신 분들 이렇게 수술로서 100%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예, 그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 끝난 것 같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이후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척추의 안정성 바르게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해주는데요. 이것을 도와주는 것들은 바로 허리의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심부 근육이나 네. 인대나 또 척추 관절이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보통 척추 전문 병원들에서는 이렇게 도수 치료라 그래서 특수 물리 치료를 통해서 이런 근육이나 인대나 관절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바쁜 직장인들이나 또는 뭐 가사일이 많은 주부분들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병원을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기가 실제적으로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추천하고 싶은 가장 좋은 운동은 이렇게 속보 빠르게 걷기 운동입니다. 네. 바른 자세로 어깨를 펴고 걷는 거지 뭐 삐뚤한 자세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렇게 걷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장시간 이런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실내 제자리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또는 자기 요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무리한 자세, 그런 자세가 아니고 운동 관절 범위 내에서 적당한 운동량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들이 척추 안정성을 회복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해졌던 근육이나 인대, 관절을 좀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자, 이럴 때는 한쪽 방향의 운동보다는 몸을 골고루 단련시킬 수 있는 뭐 걷기나 속보 같은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네. 허리가 한 몇 년 전서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때 많이 아플 때 119로 병원에 실려가갖고 네. 그때는 그 MRI 같은 거 안 찍고 그냥 뭐 뼈주사인가 그거 네. 맞아 약물 넣는 주사 맞고 한 보름쯤 있으니까 예, 괜찮아졌어요. 예, 근데 그 다음 이제 또 한 1년쯤 있다 또 이제 아파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예,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이 그 먼저 119에 실려갔을 때 이미 그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사진상에 까맣게 나왔는데 그때는 MRI 찍을 때는요 먼저 아플 때만큼 그렇게 많이 안 아파서 예, 예, 또 그냥 그 통증 치료인가 그것만 하고 말았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런 증상이 와요. 한 번씩 네, 허리가 네. 찐득하면 예, 한 보름 동안은
막 서지를 못해요, 사람이. 예, 서지를 예. 못하고 한참 일어서는데 한참 걸려요. 예. 지금 그런- 이번에 이렇게 MRI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터져 나온 디스크가 좀 많이 흡수돼 있고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던가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그때 수술을 하실랍니까? 이렇게 수술까지도 권하실 정도로 좀 심하다고 하시던가요? 아니 터져갖고 이렇게 까맣게 나온다 하면서 수술을 할 거냐고 물으시길래 예. 그 작년에 그 터졌는데도 모르고 여태 배겨갖고 안 아팠다가 다시 예, 아팠는데 예. 그만큼도 안 아픈데 뭐 그냥 네네. 치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허리에다가 주사를 줘갖고 예, 또 예. 괜찮아지더라. 한 보름만 있으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제 그게 자주 한 1년에 한두 네. 번씩 그런 아픔이 와요.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서서 한 10분만 있으면 통증이 엄청 오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데요. 허리만 아프세요? 아니면 요즘은 다리도 뭐 저리거나 당기거나 다리까지 이제 허리가 아프다가 그게 다리로 오면 다리가 이제 감각이 좀 이상하면 앉거나 눕거나 네. 하면 또 풀려요 금방. 지금 근데 서 있을 때 한 10분만 지나가면 네네.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아픔이 와요. 일단 사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본인은 몰랐는데 허리 통증이 심하고 디스크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파열이 됐다 그러죠. 신경을 눌렀는데 그때는 막 그러려니 하고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신경 차단술을 하고 그래가 또 증상이 나아가 괜찮고 이렇게 1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디스크가 아무래도 이렇게 터지고 나면은 그 디스크 자체가 되게 이전에 건강할 때는 충격을 잘 흡수하고 말랑말랑하던 디스크가 이렇게 한번 터지고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오면은 좀 수분이 없어지면서 좀 퍼석퍼석하고 잘 이렇게 부러지는 또 충격은 흡수를 못하는 이런 좀 질이 떨어지는 디스크로 바뀌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뭐 이렇게 과로를 하신다든지 또는 충격이 이렇게 좀 많이 허리에 전달될 경우에는 무거운 거 들고 나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장시간 앉아 있다든지 이런 충격이 가면은 이렇게 허리 통증이나 또 심할 경우에 다리까지 아픈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뭐 늘 이런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한 번씩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이럴 경우에 사모님한테는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성형술 아무래도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전에 이렇게 좀 흡수는 됐다지만은 주위의 신경이랑 이게 디스크가 흡수되면서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고 주위 신경 조직들하고 인대나 이런 조직들하고 서로 이렇게 유착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차적으로 이제 신경 주위의 유착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유착을 없애주는 꼬리뼈 신경성형술, 경막경화 신경성형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과 아울러 이렇게 오랫동안 허리가 아프고 또 자세가 안 좋고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골반이 돌아가 있고 허리가 삐뚤하고 네. 또 어깨는 한쪽으로 처지고 이런 이제 허리 근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께 도수 치료나 이런 자세 교정하는 이런 운동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나중에 방송 후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명절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응급적으로 좀 어떤 처치를 하면 좋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런 갑작스러운 통증을 우리가 급성요통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급성 통증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통증이 유발되는 이런 아픈 자세를 피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특정적으로 허리를 뭐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굽혔을 때 네. 많이 아프다 그러면 그런 오른쪽으로 굽히는 자세를 피해주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눕는 게 좋고요. 네. 그 초기에는 아픈 환부를 갖다가 이렇게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고 혈류순환을 좀 촉진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증상이 계속 아플 경우에는 응급처치로 이렇게 수건에 물을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좀 데워서 우리 핫팩처럼 환부에 네. 이렇게 얹혀서 그 부위에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이런 처치를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찜질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생바수 건강클리닉 오늘 최경보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요. 최악의 겨울 황사가 찾아왔었죠. 네, 이 강한 황사가 3월에 또 한 번 찾아올 거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 이 황사하면은 호흡기에만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폐나 심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황사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는데요. 자, 황사가 있을 때는요, 되도록이면 외출은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있고 직장도 그렇고 외출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럴 때는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황사 마스크를 써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손과 발을 바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또 좋다고 하네요. 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도 좋고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오메가3가 있는 고등어도 많이 좋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